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친구들도 많고 시설도 좋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날은 제 6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던 제게 며느리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요양원 입소였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걷히고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자 철컥거리는 수도꼭지 소리가 익숙하게 울렸습니다. 26년째 살고 있는 이 빌라는 아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생일이잖아. 쉬어. 어젯밤 민수가 전화로 말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기 생일도 잘 챙기지 못하면서 엄마 생일만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수진이랑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깜짝 이벤트 준비했어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도 다정했습니다. 정숙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효자의 효부까지 만났으니 난 참 복받은 사람이지. 정숙의 하루는 언제나 반찬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민수가 8살 때였습니다. 보험금도 남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아줌마 어떻게 살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 대신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 구석 좌판을 깔았습니다. 김치, 장아찌, 멸치볶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내일도 여기 오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3년 뒤엔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10년 뒤엔 빚을 갚았습니다. 민수는 그 옆에서 자랐습니다. 좁은 가게 한쪽에 책상을 펴고 숙제를 했습니다. 저녁엔 엄마 옆에서 그릇을 씻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 가게 크게 만들어줄게.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민수는 38배 결혼했습니다. 수진을 처음 본 날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예쁘장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그날 자기가 모아둔 전 재산을 통장째에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세 보증금에 보태라. 어머니, 이럴 필요 없어요. 민수가 손을 저었지만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받아. 그렇게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땀 흘려 벌었던 돈 전부를 아들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결혼 후에도 민수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뭐 있어? 민수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웃었습니다. 정숙은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계란말이를 부쳐줬습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수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왔을 땐 얌전히 옆에서 식사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반찬 싸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며 반찬통을 챙겼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착한 애를 만났어. 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된 건 2년 전부터였습니다.
민수의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바빠서. 어머니,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저희도 정신이 없어요. 정숙은 이해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애들 키우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그래. 바쁠 때 억지로 올 필요 없어. 정숙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적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생일 이벤트 준비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들뜬 듯 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고,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어머니 평생 우리 위해 고생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전화를 끊고 정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 옷을 골랐습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민수가 몇 년 전 명절에 사준 옷이었습니다. 얘들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다니.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일 전날 밤 정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 식당일까? 아니면 여행일까? 혹시 손주들도 함께 올까?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왜 이러지? 좋은 일인데. 정숙은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꿈을 꿨습니다. 낯선 하얀 건물 앞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숙은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꿈이야.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민수 부부의 차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수진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숙은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매만지며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엔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민수는 백미러로 정숙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가면 알아요. 깜짝 선물이잖아요. 수진이 옆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시선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시장을 지나고 아파트 단지를 지났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보며 추측했습니다. 백화점 식당인가? 아니면 호텔?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차는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얘들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어머니, 편하게 앉아 계세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차는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엔 논밭과 비닐하우스만 보였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상하다. 30분쯤 지났을 때 차는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2차선 도로였습니다. 양옆으론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차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민수야, 도대체 어딜 가는 거냐?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민수는 앞만 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무언가를 참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15분을 더 올라갔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앞엔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앞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입구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햇살마을 실버타운. 정숙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내리세요. 수진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몸이 굳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가 봐요.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놔. 나 안 내려.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 제발 말 좀 들어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건물 안은 깨끗했습니다. 로비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엔 어르신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방 안내해 드릴게요. 방? 무슨 방? 정숙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가 정숙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친구들도 많고 시설도 좋아요. 뭐라고? 정숙은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고 여긴 식사도 다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집 있어. 내 집에서 살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솔직히 매달 어머니 생활비 드리는 것도 부담이에요. 뭐? 정숙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가습을 끄는 것도 있고 위험해요. 나 정신 멀쩡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실 뿐이에요. 여기서 지내시는 게 서로한테 편해요. 정숙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엄마를 이렇게 버릴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고. 좋은 환경? 내가 키운 집을 떠나라고? 평생 모은 돈 다 너희 줬는데 이게 보답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가게 팔아서까지 전세금 보탰잖아. 그게 이런 결말이냐?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근데 우리도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다고?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너 정말 내 아들 맞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일단 방 보러 가시죠. 편하실 거예요. 싫어. 나 안 가. 민수야, 나 집에 데려다 줘. 정숙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말 좀 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떼쓰시면 곤란해요. 서류는 이미 다 처리됐어요. 서류? 무슨 서류? 입소 서류요. 보증인도 다 서명했고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돼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나나 왜 이래야 돼? 뭘 잘못했어? 정숙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빠, 우리 가야 돼. 아이들 픽업 시간이에요. 응. 민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얘들아, 놔두고 가지 마. 정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빈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정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복도에선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어머님 식사하세요라고 말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니야.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 작은 창문, 정리된 책상. 하지만 정숙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26년을 살았던 빌라의 김치찌개 냄새도 오래된 장롱의 나프탈렌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독약 냄새만 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산책 가실래요? 같은 방을 쓰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박순자 70이라는 이름의 작고 마른 할머니였습니다. 괜찮아요.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안 좋아요. 밖에 공기라도 쐬어야 해요. 순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내가 이 꼴이 됐구나. 정숙은 빗으로 머리를 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양옆으론 같은 모양의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벽엔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비웃었습니다. 행복? 여기가 행복한 곳이라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소파엔 어르신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제발 데리러 와줘.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엄마, 거기서 적응하세요. 거기가 지금 엄마한테 제일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여기가? 나 여기서 미쳐버릴 것 같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너희가 힘들어?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중에, 언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가게 앞에서 손을 흔들며 엄마 다녀올게 라고 외치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엄마 나 붙었어 라며 울던 모습, 결혼식 날 엄마 감사해요라며 안아주던 모습, 그게 다 거짓이었어? 정숙은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순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나도 여기서 늙어 죽는 건가? 3일이 더 지났습니다. 정숙은 식당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방으로 밥을 가져다 줬지만 몇 숟가락만 뜨고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몸 상해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나도 처음엔 당신처럼 울고불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울어봤자 아무도 안 와요. 자식들은 다 바빠요. 우리 같은 늙은이는 짐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결국 여기 있잖아요.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날 오후 정숙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저 방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203호 어머니 보호자한테 연락했어요? 응, 했어. 근데 안 받더라. 또요? 지난주에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게.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넣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지. 간호사들의 대화였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203호 어머니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305 할머니는 1년째 가족이 한 번도 안 왔어요. 1년이나? 네.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도 안 받고. 세상에. 정숙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년? 1년 동안 아무도 안 온다고? 그날 밤 순자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오늘 청소하다가 주웠어요. 복도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떨어뜨린 건가? 모르죠. 근데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어머니 방 번호예요. 정숙은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켜져 있네요. 재생해 보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모 치매라고 우기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던데? 정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 냄새나고 귀찮잖아. 빨리 시설 보내자.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알면, 모르게 하면 되지.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금방 적응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 타면 대출부터 갚자. 엄마 집도 팔아야지. 거기 땅값 올랐다던데. 정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가 녹음기를 껐습니다. 어머니, 나가줘요. 정숙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발 나가줘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6년을 산 집도, 평생 모은 돈도, 아들에게 바친 모든 세월도,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냄새나고 귀찮잖아.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금방 적응해.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순자가 정숙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뭐예요? 보호자 면회 왔대요. 어머니 아들. 정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네, 1층 로비에서 기다린대요. 정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꼴로 내려갈 순 없어. 정숙은 서둘러 얼굴을 씻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녹음기 얘기를 할까?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들이 맞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정숙은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지내긴 뭘 지내. 정숙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옷이랑 양말이에요. 필요하실 것 같아서. 고맙네. 정숙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밥은 잘 나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색했습니다. 목이 안 넘어가. 왜요? 입맛이 없으세요?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 정숙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야, 나 집에 가고 싶어.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 얘기 또 하시게요? 또? 나 처음 하는 소리야. 나 여기 온 지 겨우 열흘이야. 엄마도 이제 적응하셔야죠. 여기가 엄마한테 더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 누구한테 좋은데? 너한테?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낮추라고? 왜? 창피해? 엄마. 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나 왜 여기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서. 거짓말 마. 정숙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요? 누가 떨어뜨렸나 보지. 복도에서 주웠어.
정숙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모 치매라고 우기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던데?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쪽을 봤습니다. 솔직히 냄새나고 귀찮잖아. 빨리 시설 보내자.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녹음기를 뺏으려 했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그거 끄세요. 왜? 들리면 안 돼? 내가 한 말인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정숙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금 타면 대출부터 갚자.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집도 팔아야지. 거기 땅값 올랐다던데.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민수야, 이게 사실이야? 내가 물어보잖아. 내 집 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팔아야 해요. 뭐? 엄마, 우리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출이 3억이에요. 애들 학원비만 달마다 150만 원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상관 있죠. 엄마가 살던 집 팔면 다 해결돼요.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날 여기 보낸 거구나.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이게 오해야? 정숙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26년을 살았던 집을 팔아서 너희 빚 갚아주라고. 그러려고 날 여기 처박은 거지? 처박다니요. 여긴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나 여기서 죽으라는 소리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 키웠어. 시장에서 반찬 팔아서 대학까지 보냈어. 저도 압니다, 엄마. 알긴 뭘 알아. 알았으면 이럴 수 있어? 정숙은 민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결혼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가게 팔아서 돈 보탰잖아. 내 평생 모은 돈 다 줬잖아.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면 이럴 수 있어? 정숙은 민수를 밀쳤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엄마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집에 있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날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가 더 안전해요. 안전? 이게 안전해? 정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나 여기서 매일 울어. 밥도 못 먹어. 잠도 못 자. 이게 안전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엄마, 나 평생 너 키우려고 살았어. 근데 너한텐 나 그냥 짐이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사랑해서 여기 보낸 거야?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 엄마. 가라니까. 다시는 오지 마. 정숙은 돌아섰습니다. 복도로 향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층, 3층.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정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태어나던 날,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합격, 결혼식, 그 모든 순간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정숙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햇살마을 실버타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식사 시간엔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엔 슬펐습니다. 이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아들이었구나. 정숙은 받아들였습니다.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순자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면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어느 날 밤 순자가 물었습니다. 뭐요? 자식한테 그렇게 퍼주신 거요. 정숙은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게 엄마니까. 그래도, 근데 이젠 알았어요. 피로 맺어진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정숙은 순자를 봤습니다. 당신이 더 가족 같아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로비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정숙은 정원에서 순자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는데요. 제발이요. 5분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난 먼저 들어갈게요. 순자가 자리를 비켰습니다. 수진이 정숙 앞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랑 이혼했어요. 정숙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어머니를 여기 보낸 건 제가 아니었어요. 알아요. 정숙은 차를 마셨습니다. 녹음기 들었잖아요. 민수가 주도한 거였죠.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반대했어요. 근데 민수가 계속 압박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전 그냥 남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았고 애들 때문에라도 참아야 했고. 정숙은 수진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고. 수진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일주일 전에 조정 끝났어요. 정숙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하려고요. 애들이랑 셋이서. 그래요. 잘 됐네요.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수진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사실래요? 정숙은 손을 빼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당신이? 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답답하시죠? 여기, 저도 답답할 것 같아요. 평생 살던 집도 아니고, 가족도 없고,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작지만 함께 살 수 있어요. 당신 집이 어디예요? 전세 얻었어요. 투룸이에요. 어머니 방도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도 이젠 익숙해졌어요. 친구도 생겼고, 정숙은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힘들 거예요. 애들 키우면서 나까지 돌보기 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정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제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고마워요. 근데 괜찮아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여기서 지낼게요.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이세요? 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가끔 놀러 와요. 손주들 데리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그럼 됐어요. 수진이 돌아간 뒤 정숙은 정원에 홀로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자가 담요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추우세요. 고마워요. 순자는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보내드렸어요? 네. 같이 안 가시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좋아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았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찾아왔다. 함께 살자고 했다. 고마웠지만 거절했다. 정숙은 펜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민수는 내 아들이지만 이젠 가족이 아니다. 순자는 남이지만 이젠 가족이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순자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숨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노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의 무게에서, 엄마라는 책임에서, 평생을 짊어진 짐에서 이제 정숙은 자유로웠습니다.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산책 가실래요? 그래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며칠 뒤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예쁜이들 잘 지냈어? 네. 엄마가 할머니 보러 가자고 해서 왔어요. 수진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그날 정원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랑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해가 지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방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순자가 옆에 섰습니다. 뭐 보세요? 별요. 예쁘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알았습니다. 버려진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